색다른 아재들의 통하는 팟캐스트 유유상종. 안녕하세요, 강상구입니다. 배상원 박사님, 이종필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웃음이 나와가지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거 한날 1시에 네. 317을 쭉 녹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사가 크게 성의가 없어요. 인사를 지금 3번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의 있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자,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소형화되고 관련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병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성범죄가 반드시 확산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이런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인 분위기, 그 다음에 가해자와 그다음에 많은 피해자가 있는 쪽이 주로 여성들인데, 이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이나 태도, 차별, 뭐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일 텐데요. 오늘 디지털 성범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유 박사님?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옛날도 아니고 뭐 지금도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몰카라고 하죠. 네. 근데 몰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게 그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재미로 찍는, 그래서 부산경찰청에서도 이제 큰 실수를 했죠. 말하자면 그냥 뭔가 어떤 특정한 아재들이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범죄가 마치 아닌 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 정확히 규정을 하자. 부산경찰청에서 뭘 했었나 보죠? 그거를 이제 몰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마치 그냥 어떤 아저씨가 볼에 빨간 걸 한 그 이제 카메라로 찍는 그런 형태로만 되게 뭐라고 해야 하나, 범죄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는 이런 그런 범죄적이지 않은 스토리를 이미지를 담은 어떤 영상을, 영상과 그림과 그걸 가지고 무언가 좀 행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었군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여성단체랑 시민단체들이 거 봐라, 니네들 몰카를 범죄로 생각하지도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한동안 크게, 지금도 이제 부산경찰청 물러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포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유통하고 돈을 받고 팔고 사고 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것을 보는 행위까지를 다 디지털 성범죄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 그 90년대였나요? 이제 유명 개그맨이 이렇게 몰래카메라, 유경규 씨가 하는 거죠.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장난 사실 아니었죠? 예능 프로였는데 그 인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몰카는 장난으로 하는 거다. 이거는 예능이다. 그때 뭐 교통 정지선 잘 지키는, 정지선 잘 그런 지키는지 것도 뭐 이런 것도 하고, 한 사례도 그다음에 있었죠. 사람 이렇게 놀리는 거. 그렇죠. 근데 그냥 그거를 뭐 지나가는 여자 뭐 다리 찍으면 어때? 내가 그냥 혼자 볼 건데 범죄 아니잖아. 이런 인식 때문에 몰카란 개념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범죄입니다. 어쨌든. 피해자 90%가 여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부 조사 통계에 따르면. 그리고 그중에 90%, 한 80몇 %가 그것을 찍는, 보는, 배포하는 배우자 혹은 연인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이래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냥 몰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몰카란 개념이 그런 거죠. 몰카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뭐 찍으면 뭐 어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이 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가까운 사람이 찍어서 그것을 성적 대상으로 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격을, 이 범죄에 대한 성격을 전혀 달리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장난을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찍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찍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큰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히는 겁니다. 내가 얘랑 아는 사이인데 그냥 뭐 학교 동기인데 그 요즘 이전에 많았지 않습니까? 뭐 연대 몰카, 고대 몰카, 뭐 이런 서울대 몰카 다 그런, 그것을 한동안 카톡방에 막 올려뒀다 다 그겁니다. 그냥 자기 가까운
동기, 후배, 선배인데 지들끼리 찍어서 보고 킥킥거리고 범죄라는 느낌 없이 예.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예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가 가까운 사람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연령대가 많다. 근데 요즘은 또 안 그렇습니다. 고연령대도 20, 30대가 뭐 24%로 제일 많은데 예. 그러면 뭡니까? 다른 연령대는 훨씬 더 그거보단 뭐 훨씬 많지만 상당수가 차지한다는 걸 우리가 그래서 전 연령대에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되게 그러니까 아는 가까운 사람에 의한 촬영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최근에 좀 제가 봤던 것 중에 충격적인 게 이제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뭐 어디였죠? 뭐 탈의실이나 이런데 특히 이제 그런 데서 찍는 몰카들 굉장히 몰카들이 수영장 네. 이런 것. 그게 이제 제가 본 거는 이런 거예요. 화면을 딱 보여주고 여기서 그 숨겨진 카메라가 어디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잘 모르죠. 저 같은 사람은 한두 개 여기 있을까 싶었는데 정답은 한 10군데가 넘더라고요. 그래요? 상상도 못할 곳에 카메라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실제 그 적발된 어떤 방인데 뭐 화장실. 예, 화장실에 예를 들어 몰래 카메라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한 10개 정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곳에 그게 이제 그냥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적발된 거를 재현한 거예요. 그래서 탈의실도 그렇고 공중화장실, 공중탈의실, 수영장에 이런 것에 한두 개가 아니라 곳곳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를 느끼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남자들은 남자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 문이나 벽이나 이런데 뭐 무슨 구멍 같은 거 그냥 파손해가지고 내지는 장난삼 한두 개 뚫린 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여자 화장실은 정말로 이게 인위적으로 뚫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구멍들이 굉장히 많대요. 저는 이제 안 가봐서 모르고 그거를 이제 여자분이 찍은 사진을 봤는데 그게 굉장히 일반적인 여성 화장실의 현실이라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그거 이제 잘 못 느끼는 거죠. 서울시 그게. 여성 보안관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화장실에 그걸 디지털 카메라 기기를 탐지하는 기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최소한 구멍이 6개 아무리 없어도 하나의 화장실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요만한 내시경 카메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 넣게끔. 내시경 카메라요? 네. 그런 게 있나 보죠. 이거 세운상가나 영산상가 같은 거 하면은 그걸 또 파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 인터넷으로도 굉장히 거래가 많은 걸로 거래가 많습니다. 그럼 거래가 많은데 왜 경찰이 단속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경찰 뭐 하신 겁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헤어동 시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뻔히 하는 걸 알면서 이건 예전부터 알았어요. 저도 알았어요. 근데 아예 단속을 신고가 들어오면 하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가서 단속하면 벌금 100만 원 내고 또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법 촬영하고 그다음 그거 뿌리잖아요. 뿌리고 어떤 경우에는 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유포되면 그거를 삭제해주겠다고 어떤 브로커가 다가오죠. 걔들도 그 범죄자들이에요. 그 디지털 장의사라는 애들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들 중에 상당수 적지 않은 수가 또 사기꾼들이에요. 500만 원 받아갖고 오히려 또 나중에 협박하고 그래서 잡힌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 얘기 뒤에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퍼져나가면 이 당사자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른바 소비하는 사람들은 뭐 아까 카톡방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냥 키득거리면서 별일 아니라는 듯이 그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 보고요. 적은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 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일입니다. 그 외국의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들 외국에 서버를 두기도 했고 뭐 한국에도 서버가 있고 뭐 아마 그렇겠죠. 텀블러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사이트 이름인가 보죠? 텀블러라는 것이 아주 골치 아픈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성인물의 상당수가 몰래 카메라 이거나 뭐 의도적으로 뭐 그렇죠 합성 사진을 뭐 피해자 얼굴 붙여가지고 만든다거나 하는 등의 성범죄물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저 예전에 보면 소라넷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한국에서는 서버 압수수색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다 외국으로 그냥
네. 그렇죠. 네. 저기 뭐 흔히 말하는 마샬 군도 같은데 서버를 그쪽으로 하고요. 그렇습니까? 사법권이 아니 마샬 군도 이런 데는 그 조세 피난처 아니에요? 예, 세금 안 내려고 그 페이퍼 컴퍼니 만드는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해두고요.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만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담 조직이 경찰의 전담 조직이라든가 검찰의 전담 조직이 그것을 국제공조청에서 하면 되는데 여태까지 안 해왔던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이런 형태의 조직들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유럽엔 없어요. 왜 유럽이 없냐면요. 유럽에는 잊혀질 권리가 법제화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잊혀질 권리를 가장 많이 반대한 데가 어디냐면 구글입니다. 미국 회사죠. 그래서 미국에는 잊혀질 권리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가 더 먼저입니다. 그래갖고 미국의 텀블러 같은 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이거 가지고 이제 소송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법기관하고 그쪽하고 이런 거죠. 텀블러 이 어느 사이트에 특정한 건 이건 지워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걔네들은 거부해버려. 작년 올해 초에 그렇게 된 것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런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보니까 유럽에는 부다페스트 사이버 범죄 협약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게 뭐 국제 공조도 그 협약에 따라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유럽 의회에서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디지털 성범죄는 공동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과 인터넷 망을 통해 이는 범죄를 규제하는 최초의 국제 조약인데 여기에는 주요하게 이제 사기 범죄,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사기 범죄, 포르노, 증오 범죄, 그러니까 해킹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21세기 국제 사이버 범죄를 막을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주로 유럽 평의의 중심이고 가장 큰 미국 회사는 없다는 겁니다. 구글, 구글하고 뭐 텀블러 같은 페이스북도 없습니다. 아니 이게 세계화된 시대에 요새는 뭐 그 아는 사람들 중에 어디 외국 놀러 갔다 이러면 그 사람 한국 올 때까지는 뭐 하는지 예전엔 몰랐잖아요. 요새는 다 알잖아요. 페이스북에 다 올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어디 유학 갔다 뭐 이민 갔다 해도 그 옆 동네 사는 사람처럼 가깝거든요. 그 정보를 항상 들으니까. 이런 세계화 시대인데, 그리고 금융이 뭐 초 단위로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인데 당연히 이런 음란물도 국경을 뛰어넘어 가지고 활개치는 거는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그렇죠. 옳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 그거에 맞선 뭐 공조체, 국제 공조 체제든 무슨 수사 시스템이든 뭐든 협약이든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가 욕먹는 이유가 그겁니다. 페이스북이 네가 돈을 벌었는데,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네가 하는 그 거기 속의 동영상이 지금 불법적인 포르노가 횡행하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라고 해갖고 상당히 비판이 많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저커버그가 좀 그런 게 상대를 좀 합니다. 근데 미국 쪽 관련되는 법적인 부분에 대한 이 부다페스트 협약 쪽에서는 상당히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미국과 관련된 사이버 공간에서 안 하는데 유럽만 한다고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지구에 뭐 유럽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요한 큰 사이버 회사는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다 미국 회사인데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사실 국제공조 안 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21세기 이 환경 속에서는 국제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법망을 빠져나가고 수사망을 벗어나면서 심각하게 이 피해자들을 고통을 안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더 알 수 있는데요. 생각할수록 심각한 문제다. 뭐 그 대학로에서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해서 진행됐었던 여성들의 집회, 거기 뭐 저 여자들 말고 남자들은 못 오게 한다. 그다음에 거기서 사용됐었던 구호 중에 일부
문제 제기가 될 만한 어떤 구호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했었는데 사실 뭐 그 집회가 왜 생겼는가 하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 본질을 파악하는 데 더 성실한 태도라고 저는 봐요. 그랬을 때 그런 집회, 그다음에 그런 집회에서 나오는 민주적 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보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용어들 이런 게 없어지려면 사실 디지털 성범죄가 없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예. 대한 강력한 처벌 예. 그리고 성평등적인 형태의 여러 가지 예. 대책이 마련되면은 그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건 뭐 자꾸 찍어서 돌리고 이런 가해자들은 왜 그런 겁니까? 심리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습적인 자존감을 네. 높이는 부분에서 사람 괴롭히게 하잖아요. 그리고 댓글수 올라가는 것처럼의 자기 존재감 올라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첫 번째랑 아니, 자존감을 딴 데서 높여야지. 딴 데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이 떨어지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입니다. 그 카운트가 올라가는 게 다 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 수익을 법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두 가지를 타산하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돈벌이하고 연관돼 있는 거다. 실제로 이 아동 포르노라든가 그냥 디지털 성범죄에게 올라가면 계속 카운트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게끔 그 유튜브에서 돈을 줍니다. 100만 카운트 이상 얼마 주고 막 그래요. 그게 걔네들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런 영상물을 올린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이상하죠. 네. 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돈을 주는 거는 이상하죠. 너무 이상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걸 또 법적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이 불법 영상물인지. 근데 그거는 그 서버는 유튜브에 있잖아요. 내용은. 그렇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정의당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법적인 부분을 제기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얻는 범죄 수익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초기 단계부터 차단하는 예. 두 가지가 가장 큰 방향이고 이 정의상에서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책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성범죄가 남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다음에 이걸 유포하고 사람 괴롭히고 데이터 지워주겠다고 하면서 협박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 연결돼 있는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양한 가해자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처벌되지는 않는 않죠. 상태잖아요. 않죠. 예. 이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고 이게 모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누범이 재범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습범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들만 그걸 우리가 보통 헤비 업로더라고 하는 그런 아니 일단 말을 좀 나쁜 말로 바꿔야 되겠어요. 헤비 업로드 이렇게 뭐 좀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헤비 메탈, 헤비급.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그런 사람들만이라도 실제로 적절하게 처벌을 하고 차단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디지털 접근 불허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전자발찌 채우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근할 때 다음에 가중 처벌한다고 그런 디지털 전자발찌도 존재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것만이라도 조금 더 하게 되면은 지금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상당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헤비 업로더가 아니라 상습 유포자잖아요. 그렇죠. 상습 범죄 유포자죠. 네. 그런 사람들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단계별로 이게 좀 촘촘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이런 디지털 영상물의 범죄에 해당하는 영상물의 일단 생성 단계. 네, 생성 단계 그게 1단계겠죠. 네, 그러니까 생성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장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제 장비가 설치되는 곳이나 아니면은 어쨌든 여한의 형태로 그것이 생성되는 과정에서의 그 재반의 어떤 사항들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획득하는 과정, 생성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획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파일 다운 받았을 뿐이다. 네. 죄의식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획득도 이게 지금 그 불법적인 이런 뭐 영상물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누가 훔쳐가지고 작물을 팔면 네. 작물을 내가 사면은 이게 내가 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죄죠. 하여튼 그 네. 작물이 거래가 네, 되는 네. 거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그 불법적인 이 디지털 영상물의 획득 단계에서도 거기에 적절한 어떤 그 뭐 어떤 조치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사실 이제 또 유포인데 네. 네. 이것도 되게 이제 그 이제 방금 얘기했던 헤비 업로드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범죄가 일어나는 각 단계별로 거기에 맞는 그 최적화된 그런 조치들이 좀 같이 따라가야 되지 필요한 않을까.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14조,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법의 14조를 개정하는 부분에서 예, 예. 그 정의당에서는 몰수 추징에 대한 부분을 저기 신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상당히 이건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제적 이득을 차단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헤비 업로더를 그냥 놔두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걸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법적인 규정이 미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어도 법적인 규정을 갖춰주게 되면 적어도 지금 가진 사람들이 삭제하거나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유인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촬영하는 데 있어서 어디 부분이 불법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란 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규정하는 부분 사실 그게 우리는 없거든요. 그 부분을 또 추가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 형벌과 수강명령 부분에서 이거는 예. 상습적으로 예. 정신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거든요. 한번 이게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빠져버리면 치료하지 않으면 재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처벌과 함께 치료가 병과될 수 있도록 정의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16조 조항의 병과 조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아니 그리고 이미 그 유포된 그 이제 영상물에 대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뭐 삭제를 하고 없애는 이런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건 국가 단위에서 네. 실제로 미국의 구글 본사, 텀블러 본사랑 협상을 해야 됩니다. 네. 네, 협상을 해야 되고 이것은 그 남의 나라 회사고 큰 나라 회사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왜냐하면 사법권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정도는 이쪽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걸 하면서 접근하면은 충분히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저기 구글 같은 데서도 협조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흔히 말하는 형사법적인 것으로 되는 것 접근이 아니라 이것은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법기관은.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런 걸 좀 합시다. 그 정부 관계자 여러분 가운데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이거 좀 합시다. 네, 저희 간곡히 말씀드리고요. 너무 성의가 아니, 없잖아요. 제가 지금 성의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최근에 안희정 지사 무죄 나고 나서 페이스북에 떠도는 슬로건 중에 여성에게 조국은 없다. 이런 슬로건도 있어요. 네. 국가가 여성을 위해서 뭘 해야죠. 네. 그걸 안 하니까 조국은 없다 이런 슬로건 막 떠도는데 그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네. 마음이 이해가 가거든요. 사람들이. 정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점은 배 박사님이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제3의 유포자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 조항 정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 돈 버는 모든 인간들 범죄 수익 몰수 해야 되고 그 예전에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 있었잖아요. 네. 왜 그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누가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저기 그 표절이라 그래가지고 저작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왜 저작권 헌터들이 거기에 이제 붙어서 이제 막 이제 협박 비슷하게 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그거 못 이겨서 막 자살하고 이제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저작권 헌터들이 막 설치면서 사람들이 블로그에다가 그 남의 어떤 저작물을 갖다가 게시하는
것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맞아요. 사실 그랬었거든요. 예. 또 그거는 이제 어떤 게 올바른지 얼마나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한 건데 저는 지금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봐요.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마음만 먹으면은 이거는 그렇게 불법적인 어떤 그런 지금 이런 거를 게시하고 유포하는 거를 뭐 사법 체계나 아니면은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다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작권 헌터 얘기를 네. 하시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런 영상이나 몰카 등을 올리는 인간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나 집단을 사냥할 수 있는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사실은 그 대형 로펌들이 사실 그런 일들도 했었어요. 그런 그 저작권 헌터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 법제도적인 뭐 또 유도 장치라든지 이런 준비하면 거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 이 얘기 초중반에 말씀하셨는데 피해자를 더 괴롭히는 디지털 장의사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고 다른 쪽에서는 또 퍼뜨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는 그 올라온 기록들 다 지워주겠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 취지인 거죠. 취지이고 겉으로 내세운 건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같은 건물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디지털 장의사를 잘 신뢰하지 않아서 생성자나 유포자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경찰청이랑 같이 합쳐갖고 국가에서 삭제하겠다는 걸 만든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국가에서 해야지 이걸 그렇죠. 사설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어떻게 믿어? 그렇게 한쪽에서 아니 계속 뿌려야 또 계속 지우면서 그래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거 가지고 그 센터 개소할 때 했는데 지금 몇 달이 됐는데도 사실 실제로 이제 몇만 건 지금 막 그 삭제하는 건수를 올리고 있는데 너무 적습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말씀하신 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너무 미약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물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추악한 생태계가 있네요. 그렇죠. 그거를 박살을 내기 위한 그 규모가 1,200억이 아니에요. 정부의 조 단위가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조 단위 넘는 것 중에 나쁜 게 이렇게 많아요? 국회 정부 특활비도 1조가 넘고 요 디지털 성범죄 이 시장도 1조가 넘고 자 아무튼 심각한 상황인데요. 요 문제야말로 정부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빠른 이 법적인 정비 그리고 강력한 시행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실, 화장실, 지하철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 계속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건 예방보다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 피해자 책임으로 실질적으로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든 빠르게 사회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킹맘은 눈치 안 받고 일할 수 있게, 동물은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게, 성소수자는 당당히 사랑할 수 있게, 청년은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농민은 기본소득 보장될 수 있게, 비정규직은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정의당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착한 후원으로 정의당을 키워주세요. 1877-1447 1877-1447 정의당 중앙당 후원의 카카오페이